국내 증시는 반드시 랠리에 들어설 것입니다.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탄핵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아서 지금 주식시장이 그 정도로까지는 회복을 못했지만 탄핵 가결되면서 전국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대외 신임도도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빨리 정해져야지 될 거고요. 정해지는 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국정에 대한 시각이 주식시장에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아주 좋은 기대를 하셔도 지금부터는 좋겠다 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코스피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죠. 그런 이유는 반등이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다. 계엄 사태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이. 얘네 봐라. 나라 지금 개판이긴 한데 주식시장 보니까는 저평가가 심하네. 이럴 때 주워 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 수준을 보시면은요, 계엄 발표 이후보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그런 상황들, 어떤 뭐 북한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북한에서 한번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어떤 큰 이슈거리들이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주가가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 뒤로 좀 물갈이 되면서 랠리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딱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물갈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다는 물갈이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계속 다른 증시하고 나스닥 보실까요?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은요, 랠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이제 뭐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은 원체 이제 달러가 강했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달러가 강하면 달러 표시 자산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주식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죠. 한국 주식 시장의 특징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커요. 그럼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가고 한국 주식 시장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디커플링이 몇 달 내지는 몇 주 만에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확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기성을 가지고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얇아요. 뭔가 얇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냄비 표현을 많이 쓰죠. 알루미늄 양은 냄비라 그러죠. 뭐 요즘 나오는 삼중바닥 그런 스테인리스 좋은 삼중바닥 냄비 말고요. 양은 냄비 있잖아요. 누런색. 얼마나 얇습니까? 그거 빨리 끓거든요. 빨리 끓는데 빨리 식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중바닥이 뭐야? 5중바닥 이렇게 두꺼운 스테인레스라고 좀 볼 수 있죠. 뭐 피슬러 같은 그런 냄비들 있잖아요. 엄청 두껍잖아요.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좀 이 양은 냄비, 뭐 표현이 양은 냄비라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 양은 냄비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탄핵될 거예요. 거의 80% 이상 확률로 내일 탄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진짜 뭐 그 사이에 다른 쪽 군대랑 준비가 돼 있어서 계엄령이 다시 발동이 돼서 국회를 봉쇄하지 않는 한 내일 있을 표결에서 지금 녹화 금요일이거든요. 대통령 탄핵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 바로 업무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데 이거 너무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좀 이제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전국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누가 그것을 맡을지. 저는 한덕수 총리 괜찮다고 봐요. 아니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연히 대통령을 감싸야지 맞죠. 총리 입장에서. 그럼 국회 질의 나오고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 못한다고 합니까? 국정 잘하고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서 너무 다 싸잡아서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해요? 물론 이제 부총리도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괜찮으신 분들 많아요. 뭐 다 그런 국방부 장관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는 우리가 신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는 탄핵이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 바닥에 너무 이제 국무총리까지 몰아붙이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 최소한도 경제부총리 정도라도 좀 남겨둬야지 되지 않을까. 너무 싸잡아서 다 내란 주역들이다. 그거는 이제 나라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이건 무슨 보복 정치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 누가 되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무총리나 부총리 중에 둘 다 수준이 뭐 떨어지거나 경험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이 안정 찾을 모습을 기대를 하고 대외 신임도도 다시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망가진 게 지금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환율이 왜 문제냐? 환율 지금 못 내려오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저가 매수들이 들어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은 반등을 못해요. 하락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반등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랑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원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못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와야지 외국인이 대거 유입이 될 텐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텐데 그게 언제냐. 다음 주 탄핵 정국부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현재 대통령 상태가 대국민 아마 녹화했던 거 틀어놓은 거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다니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성악설보단 성선설 쪽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분도 인간 본성이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극우 유튜버 같은 뭐 그런데 물들고 그러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이 떨어져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기가 뭘 해도 욕먹고 총선에서도 막 대패하고 나를 달래줄 게 뭐가 있어요. 자기를 응원해주고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사람 누구나 그래요. 외롭거든요. 외롭고 한동훈이도 배신하고 막 그럼 누가 달래줘요? 극우 유튜버들이 달래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상이 거기에 물들고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내가 국민들이 선출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거 우울한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셔서 구독률 떨어지고 좋아요 시청자 수 대비해서 좋아요율 떨어지면 우울해요. 저도 그러면 다음 주 방송 녹화하는 거 되게 거슬리고 어쩔 때는 너무 좋아요 안 돼 있으면은 막 좀 의기소침해서 방송 녹화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무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편 들어주는 좀 목소리만 듣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대망상이 생긴 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지 되는 건데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영부인의 문제들도 계속해서 거슬렸고 엄청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임명한 내각들 다 탄핵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뭐 그냥 분노에만 휩싸여져 있는 거고 믿고 있는 구석은 한 5%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들에만 귀를 기울였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무리수를 뒀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자고, 불쌍한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선하지만 물든다는 겁니다. 물들어. 악에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에 물들지 않고 계속 검사로서의 역할, 계속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은 나중에 위인전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거나 뭐 지금 이거는 참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토대를 만들 뻔했죠. 그렇지만은 잘 막았어요. 잘 방어했어요. 정말 잘. 조금만 늦었으면은 지금 저 여기서 이런 얘기 못하죠. 조금만 늦었으면은 유튜브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늦었으면 유튜브도 못 봤을 거예요.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제 방송 보고 계신 거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더 열심히 살고, 우리가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벌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번 국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뚜렷한 윤곽이 나오면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뉴욕 증시가 그동안 그렇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한국 주식 시장은 매우 가파르게 점핑하면서 따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랠리를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랠리가 된다면 누가 오를까요? 지금이야 막 테마주 이런 거 뭐 난리가 났죠. 뭐 상한가 종목들이 하루에도 여러 개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당 쪽 종목들이 안 좋고 야당 쪽 종목들이 좋잖아요. 야당 관련주들 뭐 어마어마해요. 뭐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요, 뭐 미쳤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뭐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있고, 오리엔트 전공, 그 다음에 에이텍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뭐 마이너스에 있다가 쭉 올라왔어요. 참 이런 종목 오늘 같은 날 저가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골든클럽이거든요. 골든클럽에서 이제 오늘 또 요날 절반 매도 치고 골든클럽에서 오늘 금요일날 떨어질 때 저가 매수 들어가고, 아주 뭐 플라이가 대단하죠. 뭐 지금은 그래서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뭐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도 선취매해 놓고서 골든클럽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 나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선수들의 영역, 급등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근데 이 국면이 다음 주부터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량주 위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안정되면서 삼성전자 이런 애들을 보낼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보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개별주들 막 폭등했던 종목도 조정 보일 수 있어요.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오를 거고, 오늘 그리고 바이오주들 움직임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움직임 흐름이 있었다는 점에서 코스닥의 기류 변화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지금 1위 알테오젠이잖아요. 알테오젠이 뻥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HLB 같은 종목들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최근에 또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신고가 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 흐름이 전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탄핵 정국에서 정국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좀 부통령 역할이 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명확해졌을 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거고,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또 금융주들, KB금융 최근에 많이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 잡아가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연준 고점을 노리고 있는 조선주들 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방산주들이 이번에 떨어졌었어요. 방산주도 떨어진 이유, 방산주, 원전주 떨어진 이유는 야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는 사실상 방산주하고 원전주는 산업주잖아요. 테마주로 보기는 어렵고 산업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처럼 그냥 투매로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살려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원전주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 좀 묵직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종목들 해외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죠. 홀딩스 같은 경우 해외 상장돼 있으니까 HDR 이런 것들 다시 이제 한국 정부 안정을 찾는다는 것에 동력을 얻어서 반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도 필요하고 추세 분석과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종목들 PBR이 지금 이제 실질적인 PBR을 계산해보면 0.5배 수준에서 왔다 간다 한다고 보여요. 0.5배. 그러니까 청산가치의 절반밖에 안 돼요. 주가가요. 그러면 보통 청산가치의 주가가 절반이면 실적이 안 나와야죠. 거의 적자에 가까운 실적이 나와야지 우량주들이 PBR이 0.5배가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PER이 5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최근에 건설주들부터 해서 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탄핵 정국 전에 좀 뭔가 뭐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잘 해서 돌아갔다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산업 관련주들 굵직한 종목들 뭐 건설 장비 기계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내놨고 이번에 좀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네옴시티는 계속 아마 이 건설 산업에 대한 가치를 높여줄 것 같아요. 네옴시티는. 그리고 포스코부터 해서 물동량, 전 세계적인 물동량을 다 흡수해 갈 수 있다는 게 뭐 벌크 선박부터 해서요. 뭐 그러면 운임지수도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배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조선주들 전체 산업의 많은 비중들을 가지고 끌어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는 대규모 경기 부양, 중국 엄청 큰 나라죠. 돈도 많아요, 중국이요. 그 다음에 중동, 뭐 네옴시티부터 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아마 거의 뭐 지금은 평가할 때 마무리 국면이 이미 1년째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여져요. 거의 뭐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선언만 하면 된다고 보이는데요. 둘 다 물러나지 않는 게 문제죠. 푸틴하고 젤렌스키 둘 다 뭐 물러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중간에서 트럼프가 중재하면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그거 바랄 수도 있고요. 사실상 푸틴도 얻을 거 얻었고 재선됐잖아요. 푸틴도 얻을 거 얻었기 때문에 뭐 지금 잃을 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력 설비부터 해서 다른 건설 인프라며 통신 인프라 뭐 이런 쪽에 대한 건설 장비, 건설 기계, 뭐 철강 이런 쪽의 수요가 급격하게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요. 거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유가 생기자마자 바로 또 양적 완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다른 흐름이라는 게 그 흡수되는 게 그러니까 왜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갔냐, 미국 증시가 많이 잘 나갔냐. 미국이 만약에 돈을 풀어대는 부분이 소비 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팬데믹 때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돈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과 개인들한테 직접 돈을 꽂아줬다고요. 팬데믹 때 양적 완화가 뭐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팬데믹을 거치고서 경기 부양이 되는 부분들이 소비 위주로 돌아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기가 후퇴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일부 유럽 국가도 그럴 것이고 이미 망가져 있는 경제 중국, 한국도 우려를 가지고 있죠. 경기 후퇴에 대한. 그리고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로 먹고 살 날이 뭐 몇백 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경기 부양들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돈을 벌어야지 되겠다 라는 사상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죠. 기업에 꽂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 때는 벌써 몇 년 전이죠? 19년도부터죠. 벌써 이제 거의 4년 5년입니다. 4년 5년 전에 돈을 꽂아줬던 게 개인 주머니에 꽂아줬던 것에 의해서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면은 소비 중점으로 한국은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 중점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이게 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형태가 됐었을 때 돈이 풀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인데 건설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그런 쪽이 되었을 때 월등히 주식시장이 강하게 됩니다. 요런 상황들이 이제 조합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나스닥보다 한국 주식시장이 월등히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목 구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올라가던 종목들 구성에도요. 그러면은 이번에 랠리 때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류의 종목들, 지금도 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피크를 한번 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피크를 친다는 의미가요. 시장에 랠리가 펼쳐지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금 수준에서 2배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1만 7천 원인데 뭐 60만 원 이상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주고 그러면은 기타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좀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를 만들어주고 격렬하게 급등한 다음에 전사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로 옮겨 붙어 오겠죠. 뭐 이를테면은 뭐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건설기계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나 그런 쪽들. 실질적으로 뭐 소비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이런 류의 종목들은 AI 관련된 수혜주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은 그 다 보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서요. 그러면은 이것만 올라갈까요? 오히려 기타 등등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춤하던 종목들이 또 살아나서 움직이겠고 또 지수가 끌어올려지려면 필수적으로 반도체 쪽이 안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80% 이상의 확률로 탄핵 가결될 가능성 내일 토요일날 높고 그러면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누가 되든 아마도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것 같은데 국정을 인계받는 상황이 되자마자 시장은 좀 안정되고 환율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나타났던 기관의 저가 매수세와 더불어서 좀 쌍끌이 매수가 시장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타랠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산타랠리 기대하셔도 좋고 이런 강력한 랠리 흐름은 1월 달까지도 이어질 거고요. 1월 달 상황 보면서 또 2월 달에도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때는 가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뭐 시장 랠리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비중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생각하시고요. 뭐 잘 막았잖아요. 잘 막았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야죠.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